기독교 복음방송 굿TV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목회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국노회 순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다음 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호남 여성합창단이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선교대회에서 찬양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가 신사옥 이전과 복음 스튜디오 장비 마련을 위한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시작했습니다. 나흘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후원 방송은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태어날 신사옥 곳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더욱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굿TV 미디어 선교사 천서 후원의 달 특집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굿TV가 나흘간의 특별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7일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이정기 목사와 상담 전문가로서 방송가를 종횡무진해온 이호선 교수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번 후원 방송은 굿TV의 신사옥 이전과 복음 스튜디오 장비 마련을 목표로 시청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신사옥 현장을 연결했고 복음 스튜디오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굿TV 새 복음 스튜디오 내부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벌판의 느낌, 공사장의 느낌. 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굿TV는 미디어 선교 방송으로서 신사옥에 많은 꿈을 담았습니다. 복음 스튜디오는 물론 개척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열린 교회, 기쁨의 찬양을 드높일 공연장이 신사옥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17층에는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원자들의 성원이 모여 서울 여의도공원 부근에 사옥을 마련했지만 공사와 리모델링 등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진 더욱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 복음 스튜디오에 새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모두 성도님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굿TV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원 방송엔 굿TV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미디어 선교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나눕니다. 방송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굿TV 신사옥에서 드리는 감사 예배와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1960, 70년대 철거민들이 대거 정착한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주민들이 대거 떠났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연탄은행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붙어있는 철거 안내문. 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 사업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백사마을에 정착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달수 씨는 올해도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합니다. 2, 3천만 원 가지고 저런 데 나가서 가게 얻어서 영업해라 했는데 나가보니까 죽어서 안 되겠더라고. 이게 또 연탄 이게 연료비가 무시무태요. 날마다 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해가지고 뭐 사람도 없는데 삿대려면 힘들고 그랬는데 참 다행히 뭐 연탄은행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참 고맙죠. 연탄과 난방유에 의존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연탄 가구는 전국에 7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들을 위해 올해는 연탄 300만 장, 난방유 1000리터, LPG 1000가정 나눔을 목표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함께 한다면 그분들도 또 따뜻한 또 좋은 곳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중계동 백사마을 연탄봉사 우리 마음껏 따뜻한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백사마을에서 열리는 마지막 연탄 나눔 재개식. 재개발로 주요 활동은 용산 새 사무실에서 진행되지만 연탄 나눔은 백사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남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정혜리 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비롯해 경민중학교 학생 등 봉사자 130명이 동참했습니다. 월 15만 원이면 어르신들 방안을 연탄이면 데필 수가 있는데 난방으로 하면 5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름을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연탄을 떼고, 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이날 백사마을에는 21가구에 연탄 4,600장, 난방유 200리터가 전달됐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아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금방 구슬땀이 맺힙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좀 취약계층이 많다는 게 느껴지고, 여기 와서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2번째 연탄 봉사를 온 성인 봉사자부터 가족을 따라 처음 온 어린이 봉사자까지 작은 등에 한 장당 3.65kg 연탄을 여러 개씩 짊어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엄마가 연탄 봉사 하는 거 있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또 해보니까 뿌듯하고 재밌어서 또 한 것 같아요. 사탕 나르기 있어요. 힘들진 않아요? 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한 가구가 겨울을 보내려면 한 달에 최소 2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연탄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라며 내년 3월까지 연탄 300만 장 나눔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목회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국노회 순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백석총회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7회기 첫 실행위원회에서 전국노회 순방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회 순방 프로그램은 오는 11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등 전국 12개 권역별로 진행됩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예배와 교육, 영성 집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목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총회원들을 만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다음 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13차 총회임원회는 13차 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5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114차 총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114차 의장단 선거와 교단 산하기관 위원회 관련 안건,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 지지 집회 참석과 주관 금지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총무 김희련 목사는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시총회를 위한 대의원들의 기도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분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TV 호남 여성합창단이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선교대회에서 찬양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합창단은 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제18회 선교대회에서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장로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합창단이 선보인 주 날 인도하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등의 찬양은 정성 가득한 퍼포먼스와 함께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회장 민홍윤 장로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참석한 장로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중 찬양도 준비했다며 찬양을 통해 은혜와 영성이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먼 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상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우리 호남 여성 합창단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티비 호남 여성합창단 이사장 이광선 장로는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더욱더 영광 돌리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제18회 선교대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 아래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박해 감시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부패와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통해 부패한 정부가 소수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기독교 박해가 방치되거나 묵인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율법의 극단주의적 해석이 퍼져 기독교 개종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부패한 관리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 부패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고 종교적 살인의 70%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인권 옹호단체와 국제기구가 종교 박해를 지속하는 부패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고 박해받는 개인에게 망명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풍양 고려시 풍선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에 풍선을 띄웠고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교육부의 의대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의대 교육 시간이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물 유통 통로인 텔레그램 수사를 위해 프랑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하는 절차라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허위 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단속 중이며 현재까지 186건을 접수해 1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드로프를 체포해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걷어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거둔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 결손액은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세금이나 융자원금, 부담금, 벌금 등 정부가 걷어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 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수교 75주년을 맞은 6일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날 북한 대사관 정문에는 여타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비 병력과 경찰 1명씩 배치됐고 대사관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외벽 대형 게시판에는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공장과 농장을 시찰하는 사진만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북한이 국내 상황 외에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보이는 용도로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상대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SNS 계정에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그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무장한 군중을 미 의회 의사당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는 그에게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이번 광고는 잭 스미스 특검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광고에 대해 해리스 캠프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6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등 3명 이외에 당 직무 정지 중계 중이면서 국회 정치윤리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하기오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 국가입니다.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5개 국가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현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북한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한글날인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 23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시작했습니다. 복음 스튜디오와 열린 교회, 선교사 쉼터 등 사랑으로 채워질 신사옥을 위해 많은 이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일까지 진행되는 후원 방송 기간,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이호경, 정연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